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수학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적게 하는가, 그러한 요령, 그러한 스킬,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면서 배워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문제만 뭐 5건 풀었습니다. 똑같이 5건을 풀더라도요,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 권을 여러분이 풀었지만 5건 푼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와 함께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이제 남아있는 34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그 1번부터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그 1번을 잠깐 보시면 저와 함께 기본형으로 연습을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들 같이, 헷갈리는 문제들 같이 할게요. 자, 1번 연습이에요.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 수학은 패턴의 학문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얘랑 공통점이 있다. 플러스야, 플러스 둘 다. 그치? 또 이거랑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경우는요. 앞에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는 항상 숫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수학에서 어떤 수가 있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숫자도 있고요. 또 뭣도 있지? 부호도 있는 거예요. 부호. 응? 그러니까 부호하고 자 이거를 그냥 절대값의 뜻인데 숫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부호하고 숫자랑 결합한 게 수학 나라의 그 주인공이 수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마이너스 4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막 루트 170 막 이래. 응? 한번 보지도 않았던 그런 이상한 숫자들도 외계인 숫자들도 막 있는 거야. 걔네 갑자기 하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0 이러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실수가 막 연달아 있는 거거든요. 실수를 안 하고 꼭 남들 다 실수할 때 혼자 전교에서 혼자 100점 맞는 이상한 외계인 있지.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선생님이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숫자는 숫자만 생각해. 머릿속에서 숫자만 생각해.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부호는 또 부호만 생각하는 거지. 응?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두뇌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역할들이 분담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좌뇌만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막 듣죠? 음악을 듣거나 막 언어를 막 얘기하고 영어를 하지? 이런 것들이 우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 역할이 따로 있어. 그거 알아요? 나는 최근에 의학서적을 선생님이 요즘에 심취해 있어요. 두뇌 과학 있지, 두뇌 과학. 이런 것들 굉장히 나는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야. 그 신기한 것을 여러분한테 우리끼리 얘기야. 선생님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요. 어떤 그 간질 환자가 있었다. 간질 환자가 아무튼 심각한 병인데 그게 그 뇌의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 병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 환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의학 쪽 그 세계적인 학회인 의학회에서 이제 샘플 환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실험 겸사겸사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실험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간질 환자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지원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하나의 어떤 뇌 중에 우리 사람의 두뇌 중에서 한 그 부분을 해마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딱 뺀 거야. 뽑아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뇌 수술을 다 이제 봉합을 하고 끝낸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글쎄 간질이 한 큐에 해결된 거야. 간질이 정말 심하게 나이도 많이 드는 사람인데 완전 없어진 거예요. 간질이. 얼마나 신기해.
근데 이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야. 그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부작용이 뭐냐? 이제 원래 그러면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밥 떠먹는 것을 이제 그 간호사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두뇌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먹었어. 근데 수술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오늘 새벽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엉엉 울었어.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그래서 간호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떠먹는 겁니다. 이랬어.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 당신 어머니가 며칠 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허, 그러냐고 하면서 또 우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해마라고 하는 그 뇌의 어떤 한 부분에 그 기억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만 있었던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최근 의학이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한 두뇌가 알아서 두뇌 이렇게 분포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겠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많이 보면 기억하잖아.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생겼죠? 1부터 10일까지 쭉 있지. 여러분 1부터 36까지 있다고 상한 사람 있어? 없잖아. 기억이 나잖아. 이게 지금 두뇌에서 잘 분포가 잘 돼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완전히 그 컴퓨터에서 칩 있지? 칩 빼면은 없잖아. 그거랑 똑같이 사람도 그런 칩처럼 그런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구조가 뇌 구조 속에서 따따따따딱 다 있는 거야. 신기하지? 그러니까 수학은 어디? 좌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수학을 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재원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잘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은 음악을 약간 들어줘도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음악을 약간 소리를 작게 해서 들어주면 리드미컬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잠깐 동안만 틀어놓으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한꺼번에 -4 이래버리면은 두뇌가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나눠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는 숫자만 하고 부호는 부호만 하면은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볼까? 고3까지 여러분이 가져간다면요. 여러분이 중1이잖아. 중1인데 예전 선생님 만나가지고 저는 학생들이 왜 점수를 많이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오고 고등학교 선배들이 70몇 점, 60몇 점 허다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들을 다 이렇게 노트를 걷어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렇게 해보니까요. 계산 실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발견한 거야. 선생님이. 근데 그 엑기스를 누구한테 좀 알려주고 있죠? 중1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훈련한다면요. 고3 때까지 실수를 안 하고 간다면 수학에서 다른 사람하고 월등하게 차이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숫자만 따로 부호만 따로 한다. 얘도 숫자가 같은 경우는 얘랑 일단 숫자끼리 값끼리 더합니다. 부호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숫자끼리 더합니다. 숫자끼리. 그렇죠?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하냐? 부호는 둘 다의 부호. 얘는 플러스를 가졌으니까 플러스를 써주면 되고요. 얘는 둘 다 마이너스를 가졌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딱 써주면 되는 겁니다. 끝.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값만 부호가 똑같은 것끼리 할 때는 숫자만 뽑아서 더하시고 거기 앞에 있는 부호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여기는 없지만은 4번이죠. 4번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경우 숫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숫자가 다른 경우는 숫자끼리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돼요. 일단 무조건. 자,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얘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값끼리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일단 뺀다. 그리고 둘 중에서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써주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의 문제 연습으로 같이 가볼까요? 자, 2번에서 다음 계산 중에서 1번, 2번에서 사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말하라. 이거는 이제 계산 법칙.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참 수학 나라에서요. 대부분 이론이야.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공식이야. 공식이 다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요.
그냥 도덕이야. 야, 도덕성을 지켜야지. 빨간불이 신호등인데 막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파란불 때 지나가야지. 그 도덕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빨간불 때 지나갔다고 해서 경찰에 막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 그러진 않잖아. 그죠? 보통은 이제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헌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수학도 어떤 공식이다. 그러면 이론이에요. 그런데 법칙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헌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만큼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지. 중요한데 쉬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때 되게 쉬워. 되게 쉬우니까 우리는 보통 어때?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잖아. 어려운 것만 받아들이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아니야.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쉬운 거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거든? 그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정상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2번도 덧셈의 계산 법칙은 뭐냐? 나와야 되는 거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뭐니에요? 차이점 발견합니다. 똑같죠? 근데 이거랑 어때요? 얘랑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교환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웠죠? 무슨 법칙이다? 바로 교환 법칙이다. 끝. 그 다음에 또 이쪽은요? 숫자는 같습니다. 그치? 그런데 원래는 그냥 동급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동급이야. 세 개 다. 근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중괄호가 더 생겼어. 이 말은 동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부터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라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동급이었던 세 개 중에 두 개만 결합했잖아. 그래서 이름이 뭐야?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 결합법칙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요하게 여러분이 법칙 이름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이요. 3번 아까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풀어보는 거예요. 같이.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걸 못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가끔 고등학교 됐을 때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다 실수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못 풀어서 날아가는 거나 쉬운데 계산 실수 날아가는 거나 어때요? 점수를 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도록 해야 돼. 처음부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이걸 딱 보고 눈을 크게 뜨고요. 눈을 크게 뜨고 일단 숫자가 힌트야. 3, 4 이것보단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굉장히 숫자가 큰 거, 복잡한 거를 대비해서 스킬을 알려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킬. 자, 43 플러스 3, 3 숫자 같아 보이는 것끼리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얼마? 3이긴 3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냥 캔슬 없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답은 얼마다? 플러스 4구나. 남은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것끼리 먼저 바라본다. 자, 그 다음은요. 얘는 뭐냐? 얘도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왕이면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하고 또 7과 9만 숫자끼리 더할 수 있죠. 그럼 얼마다? 16. 정확하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6과 마이너스 16을 계산하면요. 숫자가 다를 때는 일단 차이. 숫자만 봤을 때 차이요. 16과 6의 차이는 얼마야? 10입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요. 부호는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써주면 된다. 라고 했어요. 3번이요. 자, 일단 3분의. 분모가 3분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하는 거야. 어떻게 하죠? 3분의 1, 3분의 1.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부호가 다르면 숫자는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일단 빼. 숫자는. 그리고 부호는 둘 중에서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다 한 거야. 뒤에 마이너스 1이 더 있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둘 다 부호가 같은 것을, 자, 이 상태는 둘 다 부호가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값들은 숫자끼리 끼리끼리 더하고 부호는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그 부호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 계산하시면은 1은 3분의 얼마죠? 1은 3분의 3이죠. 맞지? 그래서 두 개 분모가 똑같으면 통분해서 3분의 4라고 할 수 있고요. 부호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이요. 얘는요. 일단은
분수니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분모부터 보는 거야. 5, 4, 5 이렇게. 근데 분모가 일단 누구끼리 친구 같아. 얘네끼리 친구 같다. 분모가 똑같아. 그래서 얘네 두 개 하면요. 자,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숫자끼리 일단 더하고 부호는 그 똑같은 부호를 써주면 된다. 하고 봤더니 요만큼이 5분의 5예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요만큼 했더니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가운데 있는 거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는 어떻게 하냐? 두 개가 부호가 다르거든? 그러면 값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일단 빼준다고 했지. 그리고 부호는 둘 중에서 1, 4분의 7 중에서 큰 숫자, 1보다 얘가 더 커.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써준다고 했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요만큼은 1이 4분의 얼마다? 4분의 4예요. 그래서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4 하니까 분자는 3이 되고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개념 설명,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개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여튼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a가 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은 결국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마이너스 두 번 있으면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서 저와 함께 6번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더 쉬운 것들 앞에 있는 것도 쭉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옆에 쭉 뭐가 지금 표시가 돼 있죠?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4분의 5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어떤 분수를 빼니까 헷갈리거든. 그게 여기를 플러스를 이렇게 바꾼 거야. 플러스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정상이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것을 이렇게 더했다고 보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된 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이너스 분모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채업을 해. 또 이쪽도 분모가 20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부호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써줘야 정상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가 5였는데 20으로 바뀌었다? 5, 4, 20, 4를 곱한 거야. 그럼 이쪽도 4를 곱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4, 4, 16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5를 곱해서 20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다 5만 곱하면 안 되고 똑같이 위아래 5를 곱해야 정상이야. 그래서 5, 5, 25 이렇게 채워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마이너스 똑같은 마이너스 자리를 더하고 있지? 같은 부호를 더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똑같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오냐? 숫자끼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부호가 같을 때는 숫자끼리는 더하고 그 앞에 있는 부호를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얘네들끼리 계산하시면은 자, 16 플러스 25 분모가 똑같아 20이고요. 얘네들은 얼마다? 41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분자에 표시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아시겠죠? 결국은 뭐 배웠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인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고 또 그러니까 둘 중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개만 있잖아요. 걔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a인 거야.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플러스 a랑 똑같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한다. 자, 그 다음은요. 37페이지에 있는 그 필수 예제 그 5번에서요. 선생님과 함께 2번하고 4번을 풀어볼게.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제 실전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 어디서부터? 자, 이것부터 볼까요? 이만큼부터 볼까? 여기는 플러스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면은 숫자끼리는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걸 일단 뺀다고 했어. 그리고 큰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앞에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바꿔볼까? 마마. 아까 배웠지? 마마.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플러스 8과 똑같다.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시면은 얼마다?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정답 플러스 10. 이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 4번이요. 자, 4번 플러스 9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차분하게 이것부터 해볼까요? 자, 부호부터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하고 있으면은 값만 보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준다라고 했어요. 값은. 그리고 부호는 누구를 쓴다? 둘 중에서 누구? 큰 게 왕이야. 숫자 큰 게 왕. 큰 거 앞에 있는 부호를 앞에다 써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일단 하고 보니까 얘가 값이 얼마다? 3, 마이너스 3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거는 요만큼을 일단 한 거죠. 자, 뒤에 볼까요? 이 두 개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한 개만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 5랑 똑같아. 이렇게 마이너스 5. 그죠? 다시 이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가운데 더한 거다. 얘네들을 더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호가 이것도 역시 똑같아. 부호가 똑같은 것을 더할 때는 숫자끼리는 어떻게 해주고 더해주고 그 부호를 써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8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수의 제 6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앞에서는 좀 친절하게요. 괄호로 막 표시해줬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괄호가 없어. 알아서 하래. 자, 계산하는 거 선생님과 함께 6번에 2번 같이 볼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 나와 있는 거 이것부터 해볼까? 요만큼 해봅니다. 자, 아까 몇 번 풀어봤으니까 부호가 달라. 그럼 숫자만 머릿속에 숫자만 생각한다. 5하고 3의 차이 얼마? 차이 얼마? 2. 그치? 그 다음에 부호만 집중한다.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큰 숫자 집중. 큰 게 왕이야. 큰 거 앞에 있는 누구? 마이너스 붙인다.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호가 같을 때는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한 번인지 할까? 마이너스일 것이고. 부호가 같을 때는 걔네 숫자끼리 더해주면 된다. 라고 했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6번에, 이번이요. 6번에 4번. 자, 7-11 플러스 5 플러스 4. 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11이 약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나? 한 방에 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7과 11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11을 만들어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여기 7과 여기 4 있지, 4. 응? 두 개 딱 더하면 얼마? 11이지? 걔를 그냥 딱 11을 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야. 답은 얼마다? 그렇지. 5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면 41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으로 같이 가봅니다. 자, 다음 식에서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하고 나눗셈이야. 아까는 덧셈하고 뺄셈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더 쉬워요. 여기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서 1번. 자, 곱하기야, 지금. 이거든 봅니다.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문제풀이 선생님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 말해주는 거야. 자, 곱하기일 때는 숫자는 그냥 곱해야지. 숫자를 어쩌겠어. 그지? 그냥 보이는 대로 숫자를 곱하십니다. 그러니까 4, 5 얼마? 20 끝. 지? 여기도 4, 5 얼마? 숫자 보면은 20이야.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부호가 문제인데 부호는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이 말은 마이너스 1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요. 플러스 1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홀수번을 곱하죠.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 여기서도 부호만 보시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뭐겠어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몇 개 있어? 몇 번 곱해? 2번 곱하죠. 짝수번 곱하는 순간 뭐가 돼?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몇 번, 마이너스라는 것이 홀수번 곱해져 있다면 그때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 숫자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 숫자끼리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 2번. 2번. 1번도 플러스 20이겠지. 2번도 20, 다 20이겠지. 3번, 4번 보세요. 다 값은 20이야. 근데 부호를 보시면 2번은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되는 거고 3번은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있지. 그러니까 결과도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4번은요. 플러스가 있고 하여튼 마이너스가 한 번 있지. 마이너스가 한 개 있어. 그러니까 뒤에 홀수번 있기 때문에 뒤에 답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42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을 같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야. 책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때? 바뀌어져 있죠? 두 번째 줄에서 위치가 바뀌었잖아. 교환했잖아.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다. 교환 법칙. 응? 덧셈의 상으로 똑같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은 다 똑같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중괄호가 있지. 더 생겼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라. 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결합돼 있잖아. 그래서 결합 법칙이다. 응?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저와 함께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필수예제 그 밑에 있는 3번이요. 자, 필수예제 3번입니다. 3번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몇 번이야? 2번이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이 콜 한 번은 값만 생각하고 값만 숫자만 생각하고요. 응? 그리고 한 번은 뭐만 생각한다? 우리는 부호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자, 값만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곱하기거든요. 곱하기 확인하고요. 유의끼를 곱해봅니다. 6이 10이야 일단. 그죠? 여기 또 3도 있어. 근데 분모끼리 곱해봅니다. 얼마? 곱하면 분모끼리 10이지. 그럼 10인데 여기 12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12와 여기 있는 12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죠? 분자에 12가 있고 분모에 12가 있으니까 두 개 약분한 겁니다. 그러면 숫자는 뭐만 남았습니까? 분자에 3일은 3만 남은 거야. 알지? 그 다음에 부호는요. 부호는 자 읽어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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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번? 3번. 홀수번. 그럼 마이너스가 어때? 4입니다. 응? 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요. 필수예제예요. 그 다음 4번. 자, 역수의 문제 나한테 물어봤는데 역수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네.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 5분의 2라고 하는 것은 곱해서 1 되게 하는 개. 곱했는데 1 되게 1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거 바로 그거. 걔가 바로 뭐야? 역수라고 하는 거야. 역수. 응? 그래서 5분의 2라는 거는 2분의 5의 무슨 수? 역수다. 바꿀 역자죠. 역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역수의 개념을 같이 배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그러니까 내용은 유리수를 곱하고 나누기 하는 건데 약간 형태만 달라 보이도록 한단 말이야. 5번도 내용이 같지만 스타일이 약간 헷갈리게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5번 같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앞에는 일단 놔두십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누기가 있을 때는 자, 나누기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 곱하기로 싹 바꿔주고 뒤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해주면 되냐? 뒤에 있는 것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는 놔두시고 여기는 내용이 이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본 똑같아. 마이너스야. 다시 여기 있는 거를 뒤집어. 이렇게 3분의 4. 아셨죠? 이게 내용이 똑같다는 개념 시간을 배웠으니까 넘어갈게. 나누기일 때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집는다. 분수를.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계산합니다. 값만 계산하시면은 뭐야? 분모끼리 곱해 9분의 분자끼리 곱해 8이야. 부호만 생각해. 마이너스 2개 있어. 마이너스가 2개 있어? 뭐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응? 그래서 5번의 답은 플러스 9분의 8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6번도요. 그 옆에 있는 6번도 플러스 0.25에 나누기 마이너스 0.5다. 자, 우리는요. 값만, 부호만, 그렇지? 여기는 값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봐, 0.25 있지? 값만. 근데 분수를 하려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잖아. 분수를 하면. 그러니까 0.5니까요. 이거 나누기 0.5를 이렇게 해. 그냥 나눠. 나눈다? 그럼 이게 좀 어차피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할 수 있지. 10을 곱해.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 1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0.25가 아니라 2.5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5 나누기 5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2 나누기 5 해봐. 안 나눠지니까 0점 해주고요. 그러면 25 나누기 5 하면 55, 25 이퀄 빵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값은 일단 얼마다? 0.5예요. 값은. 값 끝났어. 부호만 하면 돼. 부호가 플러스야. 여기는 마이너스지. 여튼 나누기는 곱하기랑 마찬가지잖아.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4라. 마이너스가 홀수개만 있습니다.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6번 봅니다. 마지막 6번. 자, 6번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6 마이너스. 자, 6번이에요. 6 마이너스 막 복잡하게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 나누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 복잡하게 막 돼 있죠. 순서를 말하여라. 순서를 어떻게 하냐. 자, 나와 있는 중괄호가요. 이렇게 8 중괄호 있고 대괄호 이렇게 있습니다. 대괄호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요.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요. 중괄호 중에서도 여기는 플러스가 기준 항이야.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1번 이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야. 얘는 곱하기 나누기는 하나야. 하나. 이것부터 한 다음에 요만큼 하는 게 2번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랑 이 중괄호가 하나야. 요만큼하고 나누기 이 앞에 마이너스 2지. 크게 보면 이거 플러스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얘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앞에 이거 있잖아. 네 번째 요만큼. 아셨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야. 여기 6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곱하기부터 항상. 곱하기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곱하기 2. 응? 그 다음에 곱하기 2까지 하면은 요만큼에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지. 그거 가지고 6 마이너스 그 숫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나머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는 거, 유리수, 정수를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값만 계산하고 나머지 부호만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걸 배운 겁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